김종인 대표님께서 우리 무능수 후보에 대한 지원 연설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해주십시오. 네, 세종시 유권자 여러분, 제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곳 세종시에서 4.13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신 문홍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을 가리켜서 경제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투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문제 해결에 투표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행사하는 여러분의 권력이 바로 투표 한 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을 하고 미래를 향하는 새로운 경제를 바라시면은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를 바탕으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꼭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경제 운영 방식을 저희들이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과거 8년 전서부터 오로지 대기업, 부유층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를 잘 되게 하면은 그 경제가 모든 나라의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국민을 그렇게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대기업은 잘 되고 부유층은 계속 부유해져도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계속돼서 지속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은 경제 효율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자랑했던 경제의 성공, 정치의 민주화,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더 이상 우리의 자랑으로 할 수 없는 시기가 올까 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왜 서 있느냐? 저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올 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곧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왜 왔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할 거 다 해봤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뭐냐? 야당이 분열되고 쪼개져 가지고서 야당의 존재 가치가 점점 심해지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매우 불안할 것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야당이 부재하면은 결국 가서 한 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게 되고, 오랫동안 집권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은 야, 이제는 한번 이걸 바꿔줘야 되겠는데 바꿀 수 있는 정당이 없으면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기나마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내가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당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경제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50년간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방법도 생각해 본 사람입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이웃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자민당의 오랜 동안의 통치 기간에 거기에 물들인 관료, 기업인, 정치 모두가 다 경직된 사고를 갖다가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을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오늘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또다시 겪으면 어떠한 현상이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기껏에 있던 사람들이 정부 관료에서 경제를 터득한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해가지고서 관료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경제 상황이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한국은행 보고 돈을 많이 찍어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적 완화입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왜 돈을 찍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중에 상당 기업들이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는 불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투입해야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돈이 남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행에 돈이 잠겨 있으면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지금 있는 돈을 가지고도 투자를 못 하는데 더 많은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증권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자기의 재산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의 재산 가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고 뭡니까? 말로는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정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는 짓을 볼 것 같으면은 양극화 해소하고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양극화를 늘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이것이 마치 무슨 신기한 정책처럼, 그것도 선거를 며칠 앞두고 공약합시다 하고 내놓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입니다. 이 경제정책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유권자들에게 4월 13일 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빈익빈 사회를 만드는 정당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정당, 수권정당, 서민의 정당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을 위한 정당을 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택하라고 하는 것이 이번 4월 13일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표로다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권력을 가지고서 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려면 많은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 출마를 하신 우리 문홍수 의원님을 이번 4월 13일 총선에서 세종시 여러분 유권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을 시켜서 서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종시의 유권자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판단하실 수 있으시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문홍수 후보에게 많은 압도적인 표를 던져주셔서 꼭 당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인 대표님의 격려 유세였습니다.